만약 15억 원이라는 돈이 생긴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지금 나에게 15억 원이 생긴다면 당장 해외로 떠나는 비행기 티켓을 끊을 수도 있고 서울 어딘가에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또 다른 무언가를 살 정도의 여유는 생기겠지 싶다. 그러나 이 질문을 들은 누군가는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에 15억 원은 부자로 살기엔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개인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왜 돈을 갖고 싶은가 하는 자신의 진짜 욕구를 알아야 한다. 1년에 4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어서라든지 좋은 차를 타거나 더 좋은 신축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와 같이 내가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이유, 즉 자신만의 Y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돈을 필요로 하는 목적, 왜라는 질문은 갖고 싶은 돈의 액수를 생각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왜가 없는 목표는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무작정 몇십 몇백억 원을 벌겠다는 목표는 공허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욕구, Y를 분명히 아는 일은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있어 지름길을 찾는 일이자 삶의 표지판을 명료하게 해주는 중요한 일이다.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의 길이 다르듯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개인의 Y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다. 내가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Y는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이다. 가족이 아프거나 나를 필요로 할 때 돈이나 직장 때문에 몸이 묶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나의 내면에는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동기는 나의 어린 시절의 결핍과 연관되어 있다. 어린 시절 나의 부모님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다 이혼을 했고 나는 부모님 없이 1년간을 친척집에 얹혀 살았었다. 돈 때문에 시작된 문제가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다는 생각에 나는 오랜 세월 돈을 미워했고 돈은 나쁜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나의 머릿속에는 돈에 대한 결핍이 관계의 무너짐과 깊은 연관성으로 깊게 자리 잡게 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목표는 분명하다. 남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재테크를 하거나 무작정 돈을 모아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다. 오로지 가족과의 행복을 위함이다. 이렇게 어린 시절의 결핍이 내가 돈을 필요로 하는 선명한 이유가 되었듯이 스스로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의 진짜 욕구를 알게 된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돈이 많고 적음은 어떤 의미일까?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라 꼽는 기업의 회장님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근본적인 괴로움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돈이 넉넉하면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돈의 근본적인 가치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약 10% 정도일 뿐 결코 돈으로 완전한 행복감을 얻기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데 있어 가진 액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다고 한다. 그렇다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
우선 물질보다 경험을 소비할수록 행복하다고 한다. 같은 물건을 사도 충동적이거나 과시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그 물건의 개인적 의미를 담을 때 높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또 총 얼마를 쓰느냐와 별개로 자기 성격에 맞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많이 구매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행복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예를 들어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여행, 외식, 운동, 건강용품 등에 돈을 쓸 때, 외향성이 낮은 사람들은 책 구입이나 혼자의 시간을 보내는 일에 돈을 쓸 때 비교적 더 행복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백화점에서 산 비싼 그릇 세트보다 4주 동안 직접 빚어낸 손자국이 남은 그릇 하나에 더 정이 가고 커피와 디저트로 10,000원을 쓸 때보다 매달 10,000원을 기부하면서 마음이 더 넉넉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나 역시 외식으로 100,000원을 쓸 때보다 시장에서 제철 식품을 구매해 집에서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 먹을 때 더 편안함을 느끼는 걸 보면 자기 성향에 맞는 소비를 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말은 꽤 맞는 말인 것 같다. 지극히 개인적인 내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를 말한다면 대략 이런 것이다. 계절의 변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자연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며 작은 텃밭을 가꾸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당에 둘러앉아 직접 재배한 채소들로 만든 요리를 나누어 먹는 생활. 아침에는 여유롭게 산책에 나서고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고 독서를 즐기는 여유로운 시간. 잔잔하고 평온한 이런 일상을 누리는 것이 내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다. 이런 일상을 누릴 수 있다면 경제적 자유를 꼭 이루고 싶은 마음이다. 그렇기에 현재와 미래 그 사이에서 적당히 균형을 잡아가며 꿈에 다가가기 위해 오늘의 나의 하루를 더 정성스럽게 돌보려고 한다. 한때 하얀 방의 네모난 책상과 침대 하나로 대변되는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동경하며 나도 미니멀리스트가 되어볼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는 옷, 신발, 책, 가구 등 몇 년 동안 쓰지 않았던 물건을 찾아 이게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가를 고민한 뒤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필요하겠지 싶어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물건들을 과감히 비워내자 정말 내가 남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고 쌓여있던 물건을 조금씩 정리하자 집은 점점 가볍고 말끔한 상태가 되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게 되니 나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단순해질 수 있었다. 나는 이런 비움의 과정을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은 물건을 갖고 살았는지를 자각했고 그동안의 무분별한 소비와 지출을 반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나의 생활 방식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이어졌다. 나는 불필요한 욕구에 속지 않고 지출을 통제하는 습관을 들이기로 결심하고 하루 20,000원의 지출을 목표로 절약 생활을 시작했다. 일단 매일 먹던 4,000원짜리 김밥 한 줄과 5,000원 하는 커피 한 잔을 모두 집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식재료는 배달까지 척척 해주던 동네 프리미엄 마트 대신 3-4km 정도 떨어진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로 했다. 카페와 식당, 편집숍, 옷집이 즐비한 산책길 대신 뒷산을 오르고 4주에 한 번씩 가던 미용실은 6주 간격으로 늘렸다. 또 한 달에 90,000원씩 회원비를 내던 역세권의 수영장을 그만두고 3개월에 90,000원인 구립 수영장에 등록했다. 한 달에 2-3권씩 사서 읽던 책도 시립도서관에서 빌려 읽거나 희망도서 신청을 통해 몇 주를 기다렸다가 읽었고 옷장에 있는 옷들을 정성껏 세탁하고 다림질하여 입으니 새 옷을 사지 않고도 충분히 한 계절을 보낼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절약 습관을 들이다 보니
불필요하게 지출되어 왔던 금액을 더 꼼꼼히 살필 수 있게 되었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쓰여졌던 지출액이 줄게 되자 마음이 점점 풍족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지출 통제를 시작하며 SNS에서 완전히 떠나보기로 했다. 명품 가방, 휴양지, 여행, 콘서트, 뮤지컬 관람, 호캉스 등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모여있는 곳이 바로 SNS다. SNS는 소비를 자랑하기에 안성맞춤인 공간으로 과소비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SNS에서 오래 머물다 보면 상향 비교, 하향 비교할 것 없이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과 질투심이 생겨난다. 그런데 SNS에서 멀어져 다른 사람의 소식을 보지 않게 되자 누군가가 크로플을 먹었기 때문에 나도 크로플을 먹고 싶어지는 날들이 자연스럽게 줄었다. 여름 휴가로 호텔 수영장이나 제주도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곳에 놀러 가더라도 SNS에 업로드할 필요도 사라졌다. 경험하는 모든 일은 사진으로 남기지 않고 나의 기억 속에 남겼다. 이렇게 타인의 생활이 아닌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들을 보내며 나는 진짜로 즐거운 것과 진짜로 즐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SNS에서 로그아웃한 이후 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중이다.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데 있어 돈을 모으고 아끼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아끼기만 한다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서 꾸준히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끼는 것보다는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일에는 적당히 소비를 할 수 있는 여유 또한 필요하다. 저축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얻는 선순환의 효과 또한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필요한 소비는 철저하게 통제하되 관심 있는 분야의 유료 강의나 네트워크 모임, 일주일에 한두 번 카페에서 내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먹는 호사를 즐긴다. 인생에 초콜릿이 필요한 순간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을 먹는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삶의 만족을 누리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소비와 저축하는 비율을 적절히 유지해 나가는 것은 좋은 습관을 지치지 않고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 나는 생각한다. 매일 아침 나는 좋은 커피로 아침을 시작한다. 좋은 커피로 아침을 시작한다는 이 한 문장에 내가 바라는 라이프 스타일이 압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커피로 아침을 시작한다는 것은 나에게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는 뜻이다. 잠을 깨기 위해 커피를 들이켜는 것이 아니라 맛과 향, 공간과 소리, 날씨를 즐기면서 천천히 커피를 마신다. 이때는 휴대폰을 보거나 책도 읽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일에만 집중한다. 꼭 커피를 마시지 않더라도 자신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제야 비로소 멀리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야 할 일들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때 오히려 능동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환기한다. 늘 생각할 시간이 없이 조급하기만 하다면 눈앞에 닥친 현실을 살아내느라 가짜 욕구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잠시나마 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 삶에서 큰 힌트를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30분만이라도 고요히 내면의 욕구에 집중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은 참 중요하다. 좋은 커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은 정신적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나에게는 그렇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가끔씩 또는 자주 망각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고 죽을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 그렇기 때문에 돈과 직위 등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다. 부와 명예가 경험이나 성취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해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사람이 사는 이상 스트레스 상황은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이다. 심지어 돈이 많을 때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그동안 많이 보았다. 반대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기부와 동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행복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부와 행복감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변한다.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보다 물건을 주문하고 택배가 도착되길 기다릴 때가 더 행복한 것처럼 어쩌면 경제적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설레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비록 여전히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나의 방향성에 맞게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현재 진행형인 지금의 내 생활이 나는 참 만족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나만의 Y를 이루기 위한 다짐을 새겨가며 경제적 자유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이어갈 것이다. 과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사용하려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그리는 꿈을 이루게 될 것이라 나는 믿는다.